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재계약 언론 플레이가 난리나는 상황 속에서 맨유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정말 효과적이었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며 손흥민 선수와 포스텍 감독에 대한 특집 방송과 집중 분석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공신력 있는 ESPN의 독점 보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이 새로운 구단주의 현금 다발을 등에 업고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을 영입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어 다른 영국 매체들에서도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익스프레스, 더선 등 너나 할 것 없이 후속 보도를 냈는데요. 이어진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을 올바른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레드클리프 구단주의 야망에 포스테코글루가 최적합 인물로 떠올랐다.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재밌고 빠른 축구를 구사하면서 축구 스타일에서도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레드클리프 구단주는 포스텍 감독의 최고 애제자인 손흥민까지도 동반 영입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는 온 영국을 들썩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 맨유 출신 게리 네빌 등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최고의 전략이다. 레비 회장만 허락한다면 이 둘의 시너지는 폭발적일 것이다. 그리고 토트넘 레전드로 남겠다는 뜻을 은연중에 비추고 있는 손흥민 역시 포스텍 감독과 함께하고 싶을 것이다. 이 둘은 세트로 다닐 때 가장 폭발적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며 호평하기도 했죠. 실제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 자체로의 전략은 훌륭했다는 걸 표현한 말이었는데요. 그만큼 포스텍 감독의 리더십이 영국 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방증을, 그리고 손흥민 역시 모든 감독이 탐내는 선수인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손흥민이 포스텍이라는 멋진 은사를 만나고 잘 따른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방증인 셈이죠. 오늘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여부와 함께 재계약한다면 그 규모가 어떨지, 또 온 영국이 포스텍 감독의 어떤 매력에 빠진 것인지를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먼저 토트넘은 손흥민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자리를 굳히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언론 플레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종신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일종의 간편지인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토트넘과 손흥민은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더이자 세계적으로 구단의 얼굴을 알리는 간판 스타라며 기량도 여전히 최정상급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토트넘은 상당한 급여 인상을 포함한 엄청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다른 매체 역시 재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1년 정도의 짧은 형식상 계약 말고 새로운 장기 계약으로 확실히 대우하며 묶여두겠다는 것이 올바른 기조라는 겁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의 연봉 1위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포스텍 감독 역시 연일 소니의 영향력을 극찬하며 손흥민 주가 올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전후 인터뷰에서 소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경기 외적인 영향력으로라도 손흥민은 토트넘과 내게 귀한 존재다. 주장을 맡으며 짊어진 토트넘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으며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도 토트넘에 새로 오며 멋진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소니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말이 좀 특이합니다. 내게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나 싶은데요. 실제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의 사제지간은 단순 감독과 주장 사이의 관계만은 아니란 걸 말입니다. 물론 소니는 지금껏 겪은 감독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결국은 케인, 다이어의 잉글랜드 카르텔에 지거나 동조하는 식으로 손흥민에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주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니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스트라이커의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소니는 윙이다 하며 공격수에서 배제한 무리뉴 감독도 있고요.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인정하면서도 케인에게 공을 몰아주는 전략에만 집착하기도 했죠. 반면 포스텍 감독은 리더와 에이스 모두에 힘을 줄 수 있는 판을 깔아줬습니다. A매치에 가 있을 때면 모국을 위해 뛰는 숭고한 일에 힘쓰고 오라 라며 기꺼이 보내주기도 하고 골을 넣거나 넣지 못하거나 선수단 관리와 경기력 어느 하나라도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지 언론은 이미 검증된, 그리고 너무 오래 또 많이 칭찬에 입이 아플 정도로 좋아하는 손흥민 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작합니다. 영국 BBC는 얼마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EPL에서 일으킨 돌풍이라는 특집 보도에서 그의 특별한 리더십을 짚어냅니다. 방송이 그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으로 꼽는 것이 바로 그의 말솜씨라고 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오는 짐승 같은 선수들 가슴을 울리는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그의 아래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는 포스텍 감독님의 지시라면 당장이라도 콘크리트 벽을 향해 뛰어들 수 있을 것만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놀라워합니다. 특히 그의 전매 특허이자 일종의 부흥회는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이뤄지는 대화라고 하는데요. 아나운서는 포스텍 감독의 코칭에는 낭만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우선 외모부터 중후한 수컷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그를 보면 90년대를 풍미한 한 헐리우드 배우가 떠오릅니다. 그리스, 토요일 밤의 열기, 페이스오프, 펄프 픽션 등에 나왔던 존 트라볼타, 혹은 원조 007 숀 코널인데요. EPL에 처음 등장한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수준급 무대에서 코칭한 전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한 달여 지난 지금 그는 이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주류 감독이 됐습니다. 이미 다 망한 닭집이라는 평이 가득한 토트넘을 데리고 리그 최상위권 팀으로 올려놓는 지도력을 발휘하며 말이죠.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시에 최적의 선수를 투입하고 빼낸 전략하며 손흥민을 선수 대표자이자 자신의 지휘 방향을 그대로 빨아들인 또 다른 자신으로 삼아 선수단 소통의 핵심으로 삼은 통찰력 등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의 가장 멋진 매력은 바로 자신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유머 감각과 가슴을 울리는 속 깊은 격려와 연설입니다. 가령 그의 훈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라. 함께한 선수들을 봐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도 봐라.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너희가 해온 모든 노력과 너희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을 준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너희는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 관중석에서 널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라 라고요. 이런 그의 화법은 특히 시즌이 길고 경기가 많아 지칠 때 힘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로기 상태에 접어드는 때에 선수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연극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이를 전달할 때 마치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어 방송은 BBC 스포츠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하며 마무리됩니다. 그의 올해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합니다. 팀을 매년 우승 트로피를 다투는 구단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참 당찬 포부인데요. 그는 이어 말합니다. 1, 2년 우승하기 위해 토트넘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토트넘의 트로피 하나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오랫동안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있지만 일시적인 우승은 나와 캡틴 토니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못 박았죠. 또 나는 항상 평생을 이 팀에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 토트넘은 매 시즌 트로피를 다퉈야 하는 팀이고 다툴 수 있다. 이번 시즌은 내가 있고 소니가 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도 팀 전체의 승리를 만드는 이기고자 하는 멘탈리티가 충분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자신감이 느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검증된 리더이자 스트라이커인 소니를 중심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만들겠다고 고언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이 변화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연락해 감독에 앉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해왔던 것을 팀에서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타협할 여지는 전혀 없다. 나는 늘 공격 축구를 위해 선수들에게 과감해지라고 주문한다. 후방에서 공간을 넓게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안전하고 쉬운 짓이다. 하지만 팀이 승리하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감히 공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즌 초반 시원하고 빠릿한 경기를 이끌어갔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어 정말 리더로서 하기 힘든 말도 합니다. 선수들에게 나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인 내가 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 상황을 만들어야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가장 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골을 넣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뛰라고 말한다 라고요. 우리 손 선수가 오랜만에 멋진 리더를 만난 것 같아 기쁜 마음인데요. 이들의 멋진 동기부여와 소통이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4위를 탈환해 내년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